이원석 검찰총장의 최근 들어서 발언이 부쩍 좀 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예정에 없었던 기자회견까지도 직접 이제 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제 이번에 퇴근길에 했던 얘기는 그거예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지금 이제 시사했다라고 하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 앞에 성역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맞는 얘기 아닙니까? 법 앞에 성역이 그럼요. 없어야죠. 성역이 네. 없어야죠. 근데 이제 문제가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김정수, 김혜경 모두 다 성역이 없어야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주변 지인분들한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까지도 공개가 되고 있어요. 중앙지검에서 노력은 하겠지만 절차를 엄하게 갖춰야 된다. 반드시 소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또 얘기했다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안 돼서 결국에 내가 나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아내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대통령의 대리 사과만으로는 상황이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금 이제 생각은 뭘까요? 일단 이렇게 소환 조사를 해서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이거에 대해서 무력화를 시키겠다라는 것일까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검찰에 몸담고 있는 총수로서 네. 그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정권 내내 이게 이제 막 지탄의 대상이 됐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왜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넘어간 사람들이 진짜 검찰은 왜 김건희 여사 수사 안 해? 뭐 이렇게 검찰을 갖다 나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검찰의 신뢰를 잃는다는 거는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검찰이 잘 살아야 이제 나라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이제 검찰이 이재명 같은 인간도 잡아 넣으려면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수사를 하라는 뭐 국민적 요구도 들어줘야 되는데 어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같은 거는 진짜 여기 나온 말대로 나올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 부분 제가 조금만 소개해드리면은 그럼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도 새로 불거질 것은 없는 사건이지만 중앙지검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니까 수사팀 뜻에 따라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때에만 4년 넘게 수사를 했던 거니까 새로 나올 혐의가 없다. 그런데 법적 절차는 맞춰야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이게 불기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그 문재인 정권에서 2년을 털었는데 기소를 못했다 그러면 네. 무혐의로 이제 종결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전 정치검찰인 이성윤, 이정수 같은 놈들이 안 했단 말이죠. 이성윤, 이정수 네. 둘 그래, 다. 근데 이번 정부에서 수사도 안 해보고 그냥 바로 무혐의를 내리기 어려우니까 저는 그냥 무혐의를 내리기 위한 그런 절차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뭐 이건 뭐 배신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뭐 검찰총장으로서 뭐 이 정도 당연히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디올백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것도 뒤져봤자 어차피 그 몰카 그거는 뭐 증거는요 또 없는 데다가 네. 이게 뭐 청탁에 이런 게 전혀 청탁에 이런 건덕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수사하면 그냥 뭐 넘어가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수사 결과를 쟤네들이 안 믿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원석 총장은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냥 결과를 딱 내는 거죠. 결과를 딱 내고 뭐 그거에 따른 뭐 평가는 뭐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이 정도 저는 있잖아요. 이게 이원석 총장이 검찰 임기 마치기 전에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정말 뭐라고 할까 마지막 그 마침표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주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마침표라는 말씀은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를 이제 불기소로 끝을 내는 거죠. 당연하죠. 네. 뭐 이건 건덕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차라리 그러니까 뭐 정말 그 특검을 한다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같이 김건희 여사가 일반인일 때 그리고 검찰 수사도 이루어진 걸 갖고 하면 안 되고 사실 양평 고속도로 정도 그 정도 사실 그것도 턱없는 거지만 뭐 그걸 갖고 한다 그러면 제가 아유 그래 그거는 좀 말은 된다라고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 지금 디올백 이것과 이거는 특검을 할 만한 사이즈도 아니에요. 절대 그럼요. 사이즈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100억씩 태우는 거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웃긴 게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무슨 종합 특검이다 뭐 이렇게 해서 한 게 이성윤 아닙니까? 이성윤이죠. 아니 근데 도이치모터스 지가 수사했잖아요. 지가 수사했죠. 뭐 지가 수사하고 지가 기소를 안 해놓고 왜 지가 특검을 하자고 합니까? 이럴 때 네. 방법이 있죠. 네. 특검에 소요되는 100억 원 정도는 지가 내라. 왜냐면 지 잘못으로 특검을 하는 거잖아. 결국 지가 무혐의를 안 해서. 그러니까 지가 내야 되는데. 아니 지가 그럼 기소라도 하든지. 그러니까. 기소도 안 해놓고 시간만 끌고
이제 와서 지가 주도해가지고 특검을 낸다. 이게 몸. 그러니까 맨날 얘네들이 하는 말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 이러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만약에 그 갑자기 쌍방울 대북송금 얘기해서 그런데 왜 얘기하세요? 아니 쌍방울 대북 송금이 이거 무리한 기소가 아니야 이거는 아니잖아. 그렇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겁을 내는 건데 이성윤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 못한 거는 그거예요. 이게 건덕지가 없거든. 이걸 기소하면 진짜 무리한 기소고 이게 무죄가 나오면 역풍을 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인간은 기소를 못한 거잖아요. 아, 정말 나쁜 놈. 정말 그러니까 정찰의 원단이에요. 진짜. 아예 그럼 불기소를 하든지. 그렇게 불기소도 안 하고. 근데 만약에 불기소 이런 걸 했으면 어떻게 불기소 무혐의 했으면은 이정현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못 됐겠죠. 그리고 2년 동안 있잖아. 2년 동안 그 대통령 일가를 대통령 정부를 욕할 만한 건덕지가 없어지는 지금 가장 많이 했던 말이 그거잖아. 그래서 김건희는 왜 도이치 모터스 수사하느냐. 이 물타기 가지고 2년 넘게 버틴 애들이 바로 얘네들인데 이 김건희 여사 무혐의 안 했으면 그걸 못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못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이성윤에 대한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성윤? 예. 아니 근데 검사가 범죄가 없는 거에 대해서 불기소를 한 거는 뭐 어떤 불기소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어. 이건 직무유기지. 직무유기 맞죠. 네. 그리고 이 인간 뒤져보면 되게 뭐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권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기소를 방해했던 놈이 바로 이 놈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그랬고. 네. 그리고 어제 이건 제가 빨대에서도 얘기한 건데 이건 너무 네. 감동적인 얘기했어요. 어떤 그러니까 얘기입니까? 이성윤 뺨치는 정치검사 박은정 있잖아요. 박은정. 그 네. 박은정이 조국혁신당 1번 돼가지고 그렇죠. 그 남편이 60억 넘게 그렇죠, 40억 그렇죠. 벌었나 그렇잖아. 네, 수임료. 근데 그 박은정이 마지막 근무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어디입니까? 아니 박은정이 검사로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데가 광주지검이었잖아요. 광주지검 가고 가자마자 들어놓아서 병가 내고 2년 넘게 버티다가 나중에 이제 때려치고 국회의원 나온 거잖아. 그꽤 알려져 있는 알려져 얘기인데. 있는데 근데 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네. 그런 박은정 그러니까 그런 조국혁신당이 그런 박은정이 조국혁신당의 1번 비례잖아. 네. 근데 그 1번 비례에 대해서 광주를 그렇게 개무시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를 무시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구나. 그렇죠. 광주라는 네. 이유로 나 여기서 검사 안 해. 그러면서 누웠잖아. 아프지도 않은데 계속 병가를 내고 하면서 그런 조국혁신당한테 호남이 뜨거운 지지를 보내줬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호남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과연 우리는 대체 왜 투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됩니다.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그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이 주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000분 넘게 지금 보고 계십니다, 교수님. 사실 뭐 4천은 뭐 방송 전부터 예상이 됐던 거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김정숙이라는 그 정말 핵심 인물이 네네. 우리 그 보수 유튜버를 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입니까? 그렇죠. 그 김정수 때문에 모두 다 이제 텐션이 다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다음 툭 늘어져 있다가 왜냐하면 그 6,300만 원어치 밥을 자꾸 6,200만 원으로 줄인 사람이 있는데 6,292만 원이면 6,300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왜 그거를 6,200이라고 합니까? 92만 원 왜 깝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그때 티셔츠로 1992 티셔츠를 입었잖아. 우리가 이제 그걸 벗고 6292를 모두 다 입고 다녀야 돼. 그래서 입으면서 우리가 김정숙의 그 만행을 모든 사람이 좀 규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설명이 안 되잖아. 자기들도 굉장히 민주당 당황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지금 계산이 안 나오잖아. 이걸 빨리 해명을 하란 말이야. 그렇죠. 기내식으로 6,292만 원을 먹은 걸 어떻게 해명을 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요리사를 또 데려갔잖아. 그렇죠. 데려갔잖아. 그 요리사가 왜 데려갔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인도에서 밥을 이제 저기도 만찬을 하잖아. 거기서는 고기를 못 먹어서 우리나라에서처럼 많이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숙소에 와서 또 처먹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요리사를 데려간 거예요. 근데 이런 놀라운 얘기를 나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있겠죠. 한때 저도 그런 놈이었어요. 맨날 이제 1차에서 그러니까 회식하면 배고파서 집에서 라면 먹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김정숙의 마음을 조금은 알아. 그런 거예요.